오늘 다뤄보실 주요 내용은요, 커럴레이션 상관 분석인데, 대체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말고도 제가 뭐 다른 이제 학교나 다른 데서 특강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현업에 계신 분들도 커럴레이션 상관 분석하면 되게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이게 응용할 수 있는 건덕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관 분석을 수학적으로 배우셨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해석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사례가 운영이 되는지 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공유해 드릴게요, 화면을. 자, 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셨던 것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중에서 바로 상관관계의 방향. 그러니까 결국 상관관계는 결국은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자, 아이고 잠깐만요. 안 되네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이게 지금 켜지지가 않아서 잠깐만요. 아, 됐다. 예. 자, 지금 보시면 결국은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상관계수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건 코릴레이션의 중간에 있는 스펠링을 따서 R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R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소문자. 그 다음에 값은 결국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는 결국 방향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떤 주제에 응용하실 때에는, 자, 값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방향도 같이 알아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이었고요. 보시면, 자, 방향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뭐 결국은, 자, 플러스의 관계냐 파지티브 관계냐, 그러니까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도 커지는, 즉 인풋이 커지면 아웃풋도 커지는 관계.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뭐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만약에 성적도 높게 나온다면, 자, 이거는 인풋 베어리어블 지능지수가 높아지면 아웃풋 베어리어블 성적 높아지는, 자, 플러스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양의 상관관계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이 올라갔는데 반대쪽이 떨어지는 관계.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농작물 생산량이 늘면 실은 공급이 너무 느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풍년이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인풋하고 아웃풋의 관계는 이런 방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관계없는, 네, 이거는 뭐 정말 무의 관계,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글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을 돌리시던 간에 결국 R이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는 상관 크기를 보게 되고, 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결국 방향은 이게 마이너스 쪽에 있으면 아까 보셨던 음의 관계고요. 네거티브 관계고, 자, 플러스에 있으면 예, 파지티브 관계. 인풋과 아웃풋은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R 값이 크기입니다. 결국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련성의 크기를 가지는데요. 이 크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 0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작은 거고요. 관련성이요. 자,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큰 겁니다. 자, 이때 다만 1이 마이너스 1에 가깝다면 음의 관계로 큰 거고요. 플러스 1에 가깝다면 양의 관계로 큰 겁니다. 그래서 1을 쉽게 얘기하자면, 자, 1을 결국 100%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R 값이 0.8이 나왔다면 실제로는 인풋 베어리어블, 즉 투입되는 변수와 아웃풋 베어리어블, 결과값은 80% 정도 양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인풋이 커지면 아웃풋도 커지더라 라는 걸 우리는 이 숫자로 R 값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짠, 예, 자, 우리 보시면 대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실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응용 사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제가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성적과 지능 지수로 한번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성적이 높은 사람들은 자, 지능 지수도 높냐에 대해서, 자, 우리는
자, 이와 같은 자, 산점도라는 걸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산점도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죠. 네,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산점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걸 왜 그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산점도를 그리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계를 보기 위한 거예요. 변수 간에. 자, 이때 변수라는 건 자, 인풋 베리어블 x하고 아웃풋 베리어블 y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요. x와 x의 관계를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우리가 베스트 초이스, 그러니까 셀렉션. 자, 예를 들면 인풋 베리어블이 2개 이상인 경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자, 그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꼭 지능지수 외에도 뭐 성별도 있고요. 또 금수저면 집안의 뭐 월수입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있을 때 각각의 투입되는 변수끼리의 관련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변수를 왜 관련성을 보냐면 크게 2가지 이유인데요. 자, 첫 번째 하나는 왜 이렇게 x끼리 보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는 다중공선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중공선성은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자, 멀티 코 리니어리티라고 해요. 자, 뭐 영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 다중공선성이 뭐냐? 지금부터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x하고 x끼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즉, 근데 x끼리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안 써지네요? 잠깐만요. 어? 아, 이게 또 네,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어디로 갔죠? 네. 자, 이게 지금 판서 프로그램을 따로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요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자, 뭐 이해해 주시고 잠깐만요. 어디로 갔죠? 자, 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네, 요거였죠. 자, 그래서 네, 잠깐만요. 네, 다중공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리니어리티, 다중공선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x끼리의 관계였습니다. 관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x끼리 겹치느냐 성격이. 자, 예를 들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자, 성적이라는 거를 예측하고 싶어요. 성적이 y, 즉 아웃풋입니다. 자, 근데 투입되는 변수가 2개가 투입이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변수는 예를 들면 자, 우리 집의 월 수입이에요. 자, 저는 만약에 금수저가 정말 타고난 금수저가 성적이 좋으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자, 그런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투입되는 건 월 수입이었어요. 두 번째 투입되는 건 제가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의 연봉이에요. 아버지의 월 수입, 아버지의 연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2개의 변수는 독립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월 수입을 12달 합치면 아버지의 연봉이 되는 거잖아요. 자, 결국은 X1과 X2는 같은 얘기잖아요. 자, 같은 결과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만약 이게 투입이 되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얘네가 뻥튀기가 됩니다. 즉, 얘네의 얘네 예측 파워가 예측 성능이 갑자기 얘네들의 영향치가 확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는 사실 같은 변수인데 2개가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다중공선성. 자, 만약에 이 2변수가 서로 관계되는 변수라면, 즉 R값이 높은 변수라면 둘 중에 하나는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측 모델에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예측 모델에서 보다 더 참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네,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X끼리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야 결국은 시그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노이즈는 최대한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나요? 이게 지금 제가 중간에 이게 꺼져가지고 조금 헷갈리네요. 어, 잠깐만요. 지난 시간 건데 이건가 보다. 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음, 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닫혔네요. 예, 자,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결국 x끼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만약에 자, 인풋 x하고 그러니까 여기 성적이 y죠. 지능 지수가 x라면 자, 만약에 두 개의 변수를 했는데 관련성이 r이 0.83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부호를 보셔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맞습니다. 양의 관계죠. 양의 관계니까 예를 들면 자,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성적도 높게 나오겠죠. 자, 이제 그 방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크기를 보셔야겠죠. 자, 크기는 83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약간 83%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형적인 관계에서. 자, 그래서 이 83%의 관계가 그러면 관계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요 스캐터 플롯 산점도를 통해서 자, 이 R값을 산출하고요. 이 R값은 결국은 양의 관계냐 인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크기가 어떠냐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적과 지능 지수가 상관관계가 0.83, 약간 83% 정도니까 꽤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른 분에게 제가 저 혼자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이용 시간하고 성적을 보는데 자, 만약에 값이 0.04가 나왔어요. R값이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보니까. 자, 그러면 자, 혹시 뭐 대답하실 분들은 여기 스마일 표시에서 6번을 누르시면 손을 들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걸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안 들겠죠? 네. 그러면 제가 몇 분 다 여러분들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그래도 몇 분 제가 마이크 되시는 분들 물어볼게요. 혹시 마이크 안 되시면 그냥 메모창에 좋습니다. 자, 이 적극성 제 아주 강동엽 학생 네, 너무너무 좋아요. 자, 강동엽 학생 혹시 근데 만약에 마이크 안 되시면 메시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강동엽 학생 잠시만요. 자, 이게 예, 강동협. 생각보다 복잡해. 왜냐면 스포트라이트를 드려야 돼서. 아, 됐어요. 자, 혹시 마이크 되십니까? 소리 들리시죠? 네, 소리가 안 나와요. 마이크가. 혹시 마이크 없으시면 그냥 여기 채팅으로 치셔도 되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0.04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네, 스포트 기능 드렸는데 이게 안 되네요. 네, 입력하면 됩니다. 편하게 입력하세요. 자, 좋습니다. 강동현 선생님 뭐라고 이제 했냐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상관계수 값이 0에 가까움. 맞아요. 우리는 그렇죠. 자, 일단은 방향을 보셔야겠죠. 자, 방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자, 강동현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관계수 값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잘 하셨고요.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자, 네, 박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잘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 강아지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옆에 화분 있죠. 얘도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화분을 한 시간마다 물을 줄 수 있는데 물을 주면 얘가 나중에 자라서 꽃이 핍니다. 예, 뭐 팁을 드렸습니다. 자, 강동원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자, 일단은 플러스니까 양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0에 가깝죠. 네, 그래서 잘 해석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해석하는 거에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0에 가까운 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0부터 1이 아니라 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거죠. 관계는 마이너스 1로 가면 갈수록 음의 관련성이 큰 거고요. 플러스 1로 가면 갈수록 양의 관련성이 큰 거죠. 그래서 0.04니까 상당히 미미한 겁니다. 즉,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많고 적고는 성적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죠. 상환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이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하셨는데 스캐터 플롯 뭐죠? 산점도를 그렸는데 만약에 값이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플러스 1보다 크게 나온다면 그건 잘못 돌리신 거예요. 절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퍼센트로 치자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0%고요. 플러스 1은 플러스 100%니까 그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양의 상관이냐 음의 상관이냐 무의 상관이냐 형태를 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설명을 드리려고 반복하는 거니까 뭐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양의 상관관계는 결과적으로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도 증가하는 관계였고요.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대표적인 거죠. 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점도를 그리게 되면 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의 상관성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자, 선형상관이에요. 자, 리니어한 커렐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1차 방정식에서의 상관관계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단순히 그러니까 이 비례적으로 느느냐, 즉 x가 한 단계 증가하면 y도 1만큼 느느냐, 뭐 키로 생각한다면 키가 10cm 늘면 몸무게도 1kg 느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꾸준하게 늘진 않죠, 그게 사실. 어쨌든 지금 요 선에 얼만큼 요 개체가 가깝냐, 요 가까운 선을 하나 찾아주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근데 선이 곡선의 관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형상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결국 양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자, 지금 증가하는 폭이죠. 보시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잖아요. 자, 그러한 지금 방향선이 그어져 있는데 보시면 자, 상관관계, 선형상관이 강하다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요 선을 찾는 건데 요 슬로프라고 하거든요. 자, 요 선을 찾는 건데 요 선에 가깝게 있는 이게 강한 거고요. 이 선에 만약에 퍼져 있다면 자, 퍼져 있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오차라고 합니다. 자, 뭐 수학으로는 엡실론이라고 표현하죠. 뭐 수학 같은 거는 뭐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또는 뭐 이건 레지두얼 잔차라고 합니다. 네, 뭐 어찌됐건 간에 뭐 표현이 어쨌든 간에 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이게 예측선이거든요. 이 슬로프가. 그러니까 예측이 잘 맞아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예측이 잘 맞아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상관의 관계가 크다, 작다는 이런 관계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본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의 관계 마찬가지죠. 뭐 농작물 생산량이 늘어나면요, 가격은 예,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떨어지게 되죠. 이런 관계를 보이겠죠. 아까 선이랑 반대선이죠. 자, 보시면 자, x가 증가하면 오히려 y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선은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아까처럼 증가하는 선이 아니라 예, 반대 방향에 이렇게 내려오는 선을 보이게 되죠. 자, 다만 이때 방향 외에 관련성의 크기는 보시면 자, 이게 소위 다시 말씀드리자면 슬로프가 이 기울기가 예측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프리딕 하고 싶은데 예측을 하고 싶은데 각각 이 점들은 한 명 한 명의 기록이에요. 개체예요. 자, 근데 요 떨어져 있는 게 결국은 오차니까 오차라 표현해도 되고 뭐 잔차라 표현해도 되고 엡실론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요 떨어져 있는 게 적어야 예측이 잘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음의 상관관계가 약하다라는 걸 떨어져 있는 크기가 각 개체와 이 슬로프 간의 거리가 먼 걸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는 어디까지나 선형상관이니까 직선입니다. 즉 1차 방정식의 직선인 거예요. 자,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더 쉽습니다.
자, 무의 상관관계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변수 간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x끼리 보는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x끼리 만약에 x1이랑 x2랑 그러니까 이게 인풋 우리가 투입하는 변수끼리 본다면 상관성이 낮은 게 좋겠죠. R 값이 낮은 게 좋습니다. 왜? 다중 공통성이 적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레포트를 쓰거나 연구를 하실 때 상관 분석 그 도표를 포함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좀 뒤에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뭔지 알고는 돌리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일하셔도 이해를 하고 돌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R 값이 낮다라는 건 결국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투입될 때는 이런 거 x1, x2는 R이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때는 지금 보시면 범죄율이 X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Y. 자, 이게 투입되는 변수고요. Y는 아웃풋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범죄율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량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이 나오죠. 자, 전혀 없이 나오는데 실제로 뭐 범죄하고 아이스크림은 관계가 없죠. 다만 만약에 Z 숨겨져 있는 Z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요걸 또 찾는 것이 굉장히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마이닝에서 또 한 가지의 또 중요한 성과인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필이면 여름인데 실제로 여름에 범죄율도 높을 수 있습니다. 여기 관계가 있고 자 숨은 이게 잠재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Z를 potential variable 잠재 변수라고 합니다. 자 하필이면 여름에 범죄율이 높아요. 왜? 성추행이 높을 수 있죠. 여름에 이렇게 옷들을 좀 이렇게 가볍게 입으니까 자 그리고 여름에는 또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겠죠. 실제로 R값은 숨겨져 있는 Z 때문에 관련이 있는데 마치 여름이라는 공통 부모 때문에 이 X하고 Y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찾아주셔야 나중에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관계가 또는 이제 관계가 없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 숨겨져 있는 Z 때문에. 자,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좀 뭐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 굳이 선을 긋지 않더라도 요 하나하나 산점도에서 보시면 한 명 한 명의 개체라고 봤을 때 어떠한 패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무의 상관관계는 패턴이 없다. 패턴이 없으니까 학습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다만 완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X끼리는 이렇게 나온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R 값이 네, 무의미하게 나오는 것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을 우리가 어, 낮추는 그런 방안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아닌데 이어서 앞에부터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세 번째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요 기준입니다. 요건 조금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R 값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 값이 한 0.8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호를 봤을 때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얘는 양의 상관인데 이것이 과연 얼만큼 관계가 크냐를 볼 때 애매하잖아요. 자, 그럴 때 자, 이 여러 명의 학자들이 이런 해석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0.8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강한 양, 스트롱이라고 영어로 표시하는데요. 스트롱의 코릴레이션,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마이너스 0.8이었으면 R값이 반대로 이거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 자, 만약에 제가 한 0.5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성적하고의 관계는 0.0 얼마였잖아요. 그럼 거의 관계 없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좀 오늘 수업에 중요한 거니까 뭐 꼭 이 수업의 시험보다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네, 여기 있네요. 이어서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뭐 같이 여러분들이랑 쳐보면 되는데 뭐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렵지는 않아요. 파이썬으로 하셔도 돼요. 뭐 그건 뭐 어떤 프로그램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에서는 R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마이닝에서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이름이에요. 이거 R은 R 랭귀지, R 언어가 좋은 점 중에 두 가지가 있다면 얘들이 업데이트가 빨라요. 여기서 말하는 업데이트가 이 패키지 업데이트가 빠릅니다. 패키지 알고리즘이 점점 진보되는데 그 업데이트가 빨라요. 두 번째가 바로 gg플라 때문입니다. 2. 이거 시각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각화 패키지라고. 그래서 뒤에서 제가 시각화 보여드릴 텐데 R이 사실은 파이썬보다 더 간단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고 더 간단하게 gg플러스로 시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R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제공한 수업 자료 있는 거 그대로 치시면 예, 그대로 나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R 스튜디오를 작동을 시키셔야겠죠. 짠, 예, R 스튜디오를 작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작동을 시키시면 여러분들 이제 R 스튜디오는 따로 까셔야 돼요. 자, 그래서 R 까시고 R 스튜디오 까시면 이처럼 보이는데,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콘솔 창이 이렇게 나오죠. 자, 콘솔 창이 나오고 여러분들 플랫 확인하실 때에는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여기 이 우측에 하단에 있는 요 플랫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패키지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즉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게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어떤 걸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콜앱이나 예를 들면 주피터를 하시게 되면 처음 파일 불러오실 때 또 이 파일을 깔고 하는 이 불러오고 하는 게 이 R을 비교하시자면 R이 훨씬 편해요. 지금 보시면 R은 여기 하단에 파일 있죠. 파일로 들어가셔서 바로 엑셀 파일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피터 파일이 아니라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피터보다 오히려 좀 범용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요 창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플러 창, 패키지 창, 뷰어 창까지 다 해결이 됩니다. 파일 불러오기까지. 그러니까 콘솔 자체가 조금 편한 콘솔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어쨌든 RStu디오를 작동을 하시면 자, 일단은 여러분들 두 개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돼요. 패키지 설치하는 건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워낙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R에 대해서 뭐 똑같습니다. 자,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설치를 하셔야 나중에 제 서랍에다가 그 패키지를 깔아놓고 필요하다면 서랍에서 임포트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까는 패키지는 상관 분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CORR, Correlation Plot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자, 상관관계와 관련된 산점도를 그리는 패키지예요. 자, 그 마찬가지로 자, 레이티스라는 LATTICE. 자, 요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 패키지가 있어야 돌아가요. 자, 그리고 이 패키지를 설치하셨으면 라이브러리에 각각 패키지를 불러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건 파이썬이 똑같으니까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뭘 하시게 되냐면 자, 요거는 뭐냐 데이터셋이에요. 근데 데이터셋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퍼블릭 데이터셋, 그러니까 공용으로 쓰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대표적인 게 아이리스 파일이잖아요. 자, 아이리스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깔고 불러오실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인스탈 패키지에서 아이리스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게 몇 개 있죠, 파이썬에도. 마찬가지로 R에서도 이런 걸 우리가 공용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공용 데이터셋을 중에서 자, MT 카스라는 건 뭐냐 하면 74년도에 미국의 모터 트렌드 매거진 잡지입니다. 잡지에 실린 자, 당시 32개 자동차에 대해서 연료 효율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요 지금 주제를 보시면 자, 보세요. 연료 효율을 비교했으니까 연료 효율이 Y가 되겠죠. 자, 그리고 10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이 특징을 우리나라 영어로 하면 피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피처를 우리가 다른 말로 X, 다른 말로 인풋이라고 하죠. 즉 10개의 X를 가지고 하나의 Y를 예측한다 라는 거고요. 자, 이때 만약에 연료 효율이 컨티뉴스 베리어블이냐, 즉 연속형이냐, 숫자 형태냐, 아니면 명목형이냐, 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냐, 명목형이냐.
자, 우리 이때는 n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자, 뉴메릭, 노미얼, 죄송합니다, 노미얼. 자, 이렇게 해서 자, 숫자 형태냐, 명목 형태냐. 예를 들면 효율이 좋다, 나쁘다 이런 형태냐, 아니면 연비로 이렇게 숫자 형태로 연속형으로 나올 것이냐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마이닝은 어떻게 설계할지가 다 달라집니다. 자, 어쨌든 empty cals를 불러왔으니까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라이브러리에 지금 correlation 플랫, 산점도 플랫 깔았고요.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A는 empty cals라고 치시면 이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A는 empty cals니까 empty cals를 매번 불러올 게 아니라 이제 A만 치시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자, 그렇게 되면 다음으로 우리가 상관계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장점이 있어요. 아래 장점. 아래 장점은 바로 이놈인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냥 주피터나 이제 이런 기반의 콜앱이나 이런 기반으로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매번 이 명령어를 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변수의 매트릭스 열을 매번 귀찮잖아요. 다 보여주지도 않고. 근데 R은 뭐가 좋냐면 요 네 번째 콘솔에 이 지금 파일 같은 것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매번 명령을 치지 않더라도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 게 좋죠. 자, 일단 변수가 10개가 있었고요. 자, 요 변수는 우리가 네, 이 중에서 우리가 기어라고 하는 변수하고요. 그 다음에 car 이게 이제 carv가 우리가 연비 y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것을 우리가 산관계수 아까 이제 보션 우리 r을 구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r 값을. 자, 이 r 값을 산출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합니다. 자, 위에까지는 같은 내용이었어요. 이거 설명드렸죠. 자, 밑에 지금 보시면 이제 요 명령을 치시면 되는데, 자, m correlation m car 2는 제가 만약에 correlation, 자,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correlation이고요. 자, empty class는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얘기했습니다. 자, 데이터셋 안에서 자, 기어하고요. 칼 B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변수를 보겠다. 자, 요게 X가 되겠고 요게 Y가 되겠죠. 결국은 요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쉼표로 이어서 그렇게 하고 네, 요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MCOR2라고 하는 값이 생성이 됩니다. 우측에. 자, R 같은 경우는 우측에 요 값이 결과창 값이에요. 여기가 결과창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결과창 값이랑 요 지금 파일 데이터셋 파일이 다 동시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얘는 바로바로 내가 친 요 랭귀지가 바로 우측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장점이죠. 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결과값 R 값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0.27이니까 자, 어떻습니까? 0.27이면 아까 우리가 보셨다시피 상관 크기를 일단 보면 상관 크기가 떨어지죠. 별로 상관이 없죠. 그리고 방향은 봤더니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적어도 양의 상관인데 양의 상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관 크기가 거의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자, 기어라는 게 아마 당시에 뭐 4단 기어냐, 5단 기어냐, 6단 기어냐, 3단 기어냐, 예, 요게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 이 변속기잖아요. 변속기 단수랑 연비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 R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쓰는 이유는 자, 시각화 때문이죠. 제가 아까 그래서 GG플로 얘기했잖아요. 짠, 이제 시각화를 하나씩 보실 텐데 자, 우리 요까지 아까 치셨어요. 자, 여기까지 치셨어요, 아까.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여기까지 친 결과가 아까 상관값 R을 우리가 구하는 랭귀지였습니다. 짧죠? 사실 위에 거는 그냥 임포트 하는 거잖아요.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잖아요. 실제 명령 한 줄이었죠. 한 줄에 한 줄. 요게 명령어예요, 한 줄. 요 데이터 불러오는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XY 플랫이라고 하는 우리가 산점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초적인 플랫이에요. 자, 이게 산점도 그리는 건데 자, 기초적인 겁니다. 자, 기초적인 플랫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어느 쪽에 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제가
y를 기어라고 하고 x를 curve라는 변수로 넣겠다면 자, 요 순서대로 물결 표시로 넣어 주시고요. 자,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할 거냐? 자, 우리 empty cars라는 데이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empty cars라고 해주고 괄호 닫고 실행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지금 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은 산점도 결과인데요. 자, 지금 왜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냐? 아까 보셨다시피 자동차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뭐 몇 종이었죠? 잠깐만요. 예, 32개밖에 없었죠. 32개 자동차에 대한 기어하고 연비하고의 지금 산점도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체로 아마 관련성이 없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관련성이 없게 나왔잖아요. 0.27이잖아요. 자, 0.27을 우리가 단순한 산점도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경향을 볼 패턴이 없게. 자, 이번에는 다른 명령을 사용해서 우리가 산점도하고 이, 이 슬로프,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요 선은 우리가 아까 이론적인 공부하실 때 요 선하고 요 각각의 개체들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멀다라는 게 이게 오차인 거예요, 결국은. 예측선하고의. 그러니까 이게 엡실론인 거예요, 결국은. 오차이자 잔차 뭐 이렇게 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리게 되면 자, 요 이제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요 명령을 치시고 하나 더. 자, A, B 라인이라고 해서 요 라인을 하나 긋는 명령어를 치시면 자, 앞서 요 산점도에서 잠깐 내려볼게요. 요 산점도에서 요 선이 하나 그어져요, 이제. 요 선이 하나 쭉 그어집니다. 자, 선이 그어지는데 우리가 어, 이미 지금 관계가 낮다 적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 저기 뭐죠? 스캐터 플러스로 보더라도 이 예측선하고 오차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개차, 즉 오차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라는 걸 두 번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자, 근데 우리가 상관분석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가 참 좋은 게 자, 우리가 이 상관 분석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만 제시를 하게 되면 이거는 X 하나랑 Y 하나를 본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데이터는 자, 제가 만약에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라면 이 데이터는 지금 보셨다시피 32개 자동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자동차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랜저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고 마티즈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거기에 10개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10개의 특징으로 자, 제가 가성비 좋은 차가 뭔지 레코멘데이션 하는 만약에 AI를 만들고 싶어요. 예측 프로그램을. 자, 그러면 하나만 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바로 전체적인 상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보시죠. 이거는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본 거고요. X하고 Y를. 실제로 현업에서는 자, 전체적인 상황 분석을 다 돌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체라는 게 뭐냐? 자, 모든 X와 자, 모든 Y까지 다 이거를 토탈해서 봅니다. 그래야 자, 이 변수들 수많은 변수 중에서 각각 관계된 게 뭐가 있냐에 대한 소위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핵심되는 시그널 변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즉 관련성이 적은 변수는 털어내겠다는 거죠. 자, 그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전체적인 상관 분석을 할 때는 바로 이 상관 분석표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상관 분석표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실제 논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런 것이 응용되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상관 분석표, 토탈 상관 분석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의 코릴레이션에 요 데이터 값 이름을 쳐주시고 m 콜,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매트릭스라는 약자거든요. m이 매트릭스 매트릭스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MCOR 매트릭스 코릴레이션이라고 명령을 치셔야 됩니다. 요 한 줄만 치시면 요게 나옵니다. 자, 지금 실제로 제가 친 값을 스크린샷 한 건데요. 자, 여기 MCOR을 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해석할 수가 있으셔야겠죠.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MPG라는 변수와 MPG는 당연히 상관 1입니다. 왜냐? 이거는 같은 변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mpg라는 변수랑 두 번째 cy1이라는 변수를 봤더니 자 마이너스 0.85예요. 자 이거는 r 값이 마이너스 0.8
O니까 자, 음의 관계죠. 방향은 음의 관계가 있고 자, 크기는 어떻습니까? 네, 꽤 크네요. 0.8이니까 아까 보셨던 스트롱한 관계예요. 스트롱. 자, 큰 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큰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즉, 예를 들면 mpg라는 변수가 1이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CYL이라는 변수는 작아지겠죠. 자, 그러한 관계를 있다. 마찬가지로 mpg라는 변수랑 자, disp라는 변수도 같은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쵸? 자, 또 반대로 어떤 변수는 지금 보시면 drat라는 변수는 반대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68이면 뭐 나쁘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셔도 되고 또 반대로 여기 지금 이 y에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 y에도 여기도 지금 y축에도 지금 변수 끼리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석하냐 똑같은 건데요. 자, 여기 mpg를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가로로 해석하나 이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세로로 해석하나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값을 보시면 여기 대칭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pg crab는 자 마이너스 0.55 0구죠. 자, 첫 번째 축으로 기준으로 보면 mpg랑 제일 끝에 있는 crab는 마이너스 0.5 0구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가로로 보든 세로로 보든 자 하나를 기준으로 변수를 기준으로 값들을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보는 방법을. 자, 그러면 요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자, 이번에는 이게 너무 길어요. 이게 왜냐하면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잖아요. 자, 그래서 현업에서는 소수점을 둘째 자리까지 보통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라운드라는 변수를 이 명령을 이용해서 자, MCOR에 대한 매트리스 코릴레이션에 대한 소수점은 2로 해달라. 자, 라운드라는 변수는 소수점 자릿수를 표기하는 변수예요. 2로 두 자리만 표기한다. 자, 어떻습니까? 보시기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이 값들이 이제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소수점 두 자리로 줄여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정말 재미없죠. 제가 왜 굳이 R 랭귀지를 했냐면 여기서부터예요. 자, 사실 요 정도 이제 시각화는 파이썬에도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R로 하시게 되면 요거 외에 자, 요거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짠 이거. 요거는 안 돼요. 요건 파이썬으로 하기 힘들어요. 할 수는 있는데 요게 훨씬 잘 나와요. ggplot2에 이게 그 뭐죠? ggplot2의 어떤 기술입니다. 자, 보시면 자, 같은 건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코릴레이션 플랫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요 패키지 까셔야 돼요. 코릴레이션 플랫을 깔지 않으면 요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 결과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코릴레이션 플랫을 깔았으면 자, 요 색깔별로 파란색은 보시다시피 지금 양의 상관관계 1까지 우리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으니까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는 파란색으로 가장 작은 양의 상관관계는 빨간색으로 진하게 그 다음에 진하기가 옅어질수록 0에 가까운 거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을 이 숫자로 이렇게 보면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각화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논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죠. 어떤 변수가 어떻게 관련인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 자, 이걸 우리가 사실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매트리스 플랫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보시면 여러 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정보가 있냐면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강도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파이썬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플랫은 자, 강도만 알 수가 있어요. 강도를 어떻게 아느냐? 지금 색깔로 우리가 아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물론 방향도 알 수 있긴 있어요. 자, 지금 색깔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에 따라서 방향도 물론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포는 알 수가 없어요. 분포는. 자, 이 분포를 나타낸 게 바로 얘입니다. 자, 얘는 플랫을 콜레이션 플랫을 이 하나 더 쳐주면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각각의 모여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클래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각각 변수 안에 만약에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별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해석은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영어로 적혀 있는 요거는 변수명이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거는 지금 얘랑 똑같은 거예요. 자, 자기 변수끼리는 여기 겹치잖아요. 이게 대각선에 있는 거는 각각 자기 변수끼리 관계를 보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자, 하나씩 보시면, 자, 이 mpg라는 변수랑 이게 좀 확대를 해드릴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mpg라는 변수랑 cyl이라는 변수에 대한 예, 값은 요 첫 번째 값 요게 되겠죠. 근데 아까 보시면 아까는 네 지금 요 장면이 되겠는데 요 부분이 되겠는데 자 요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자 mpg랑 cyl의 요 빨간색 아까는 우리가 방향이랑 크기만 알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니까 약간 1에 가까운 음의 관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각각 이 분포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몰려 있었군요. 네, 각각 이제 이 항목이 지칭하는 바는 우리가 데이터에 이제 변수명을 보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각각 분포가 돼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축소를 해드리고요. 시간 금방 가네요. 자, 그 다음에 gg플러 패키지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R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 얘 때문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걸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R 랭귀지로. 그러니까 파이썬 외에도 참 좋은 랭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ggplot2 패키지를 까시게 되는데요. 자, 깔 때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냥 install packages 하고 괄호하고 ggplot2 지금 2 버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ggplot2라고 하시고 깔시면 무료로 깔고 라이브러리로 이제 불러오시면 돼요. 서랍 안에 넣으시면 되죠. 자, 이때 우리가 ggplot2 패키지를 이용해서 뭘 하실 거냐면 바로 qplot이라는 우리가 산점도를 그릴 겁니다. 훨씬 더 미적으로 좋아요. 자, 왜냐하면 아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산점도 한번 보실게요.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셨던 산점도는 이거였습니다. 자, 격자도 없고 사실 뭐 아주 심미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ggplot2로 보시면 이 격자가 생겼죠. 눈금이. 그리고 훨씬 더 시각화가 예쁩니다. 자, 이거를 응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 요거는 또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 시몬으로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매플립으로도 그릴 수가 있는데 얘는 훨씬 더 지금 상관 분석 말고 다른 분석을 들어가면 훨씬 더 버블 차트라든지 다이나믹 차트라든지 동적으로 움직이는 차트라든지 이런 걸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상관 분석에서는 보시면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ggplot2로. 예를 들면 자, 아까 10개의 변수 중에 기어랑 crab 외에도 예를 들면 wt라는 변수랑 mpg라는 변수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보시면 명령어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컬러도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뭐 제가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뭐 프로그래밍 잘 하시니까 간단한 이 명령어는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때 q플롯이라는 요 한 줄의 명령어가 사실은 핵심인 거죠. 자, 요 명령어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q플롯 네, 이게 근데 참고로 ggplot2가 깔려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ggplot2 패키지를 안 깔면 이 명령어를 치시면 오류가 납니다. 에러가. 자, 그래서 qplot 그러다오. 자, 뭘 그리느냐? wt하고 mpg. 자, 요 순서로 그려줘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empty cals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불려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컬러는 기본적으로 해줘. 여기서 지정한 컬러로 해줘. 요 지정한 컬러 순위 요 순서인데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결과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자, 제가 만약에 녹색으로 하나 긋는다, 선을. 그러면 요런 선을 하나 그을 수 있겠죠. 직선을 긋는다면. 직선을 긋는다면 요런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요 개체들 간에 가장 줄여준 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의 개체들 간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방향 자체가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음의 방향이잖아요. 맞죠? 음의 방향인 거예요. 왜냐하면 x가 늘면 y가 줄어드니까. 자, 그리고 결과가 지금 보시면 요 결과값이 마이너스 0.86이니까 자, 음의 방향이면서 얘는 사실 굉장히 강한 스트롱한 음의 방향인 거예요. 음의 관계예요. 그쵸? 자, 보시면
MPG랑 WT는 강력한 음의 방향인 겁니다. 이 예측선에 각각 개체들의 거리가 좁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조금 더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좀 임팩트 있게 그래도 진행을 하면 좋고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니까 아주 신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마지막으로 실제 응용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자, 2012년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요 상관관계만 보는 연구는 최근 유행이 아니에요. 저건 되게 오래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슨 예측 연구나 관련성 연구에 저렇게 코릴레이션만 분석하는 경우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옛날 걸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을 찾은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 자체를 굉장히 쉬운 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간단히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뭐 이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목적이 아니라 자, 연구나 보고서에는 어떻게 상관 분석이 응용되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핵심만 보시면 잠시만요. 펜으로 예, 핵심만 보시면 자, 불안이나 잠시만요. 예, 불안이나 어, 우울. 자, 요 두 개를 지금 보고 싶은 거죠. 자, 불안이나 우울 두 개를 보고 싶은 건데 이게 Y예요. 이게 Y인데 자, 그러면 X에 들어갈 게 뭐냐? 주관적 설문 이게 X이고요. 맥파시노 이게 X2가 되는 겁니다. 자, 인풋 배열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불안하다, 우울하다라는 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설문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심리 평가. 아유, 이제 안 되네요. 이게 잠깐만요. 심리 검사. 예. 이제 판서하지 않겠습니다. 자, 심리 검사 같은 걸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심리 검사할 때 예를 들면 당신은 지금 뭐 미칠 듯이 화가 납니까? 라는 질문에서 정말 우울한 사람들은 이게 내가 좀 미칠 듯이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판단이 불가해요. 정말 우울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불안이나 우울을 살펴볼 수 있는 의학적인 검사인데 실제로는 이성적으로 응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자, 그런 경우에는 맥파신호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시그널은 신체의 어떤 반응을, 자율신경의 반응을 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더 우울한 거를 더 캐치할 수 있겠죠. 다만 시그널을 쓰게 되면 이런 맥파 신호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그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는 게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찾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당신이 정말 불안합니까? 당신이 정말 우울합니까?를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때로는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맥파 신호를 이런 시그널을 쓰게 됩니다. 맥파 신호 같은 처리를. 자, 그러면 이 연구에서는 뭘 보신 거냐면 자, 주관적인 설문 평가의 항목하고 실제 이제 맥파 신호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시그널이 그 신호하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자, 연구를 읽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연구가 가치가 있다면 자, 어떤 특정 문항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이 환자가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자, 맥파 신호로 객관적으로 대체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 주관적 설문의 문항을. 그쵸? 주관적 검사의 문항을. 자, 그런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두 가지의 검사를 이용해서 불안이나 우울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진행한 거고요. 당시에 뭐 키스트, 뭐 카이스트 이런 데서 뭐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불안 우울 상태 평가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네, 100 우울 척도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100의 우울 척도, 백스 우울 척도, 디프레션 스코어를 쓰는데 이거 주관적인 설문 평가인데, 그러니까 그 설문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뭐 10문항, 30문항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정말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가 우울한지 잘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심박 변이도 이런 파라미터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만약에 상호관계를 본다면 우리는 어떤 특정 문항에 응답을 안 했다면 이걸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 때문에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린 건 아니라서 어떻게 응용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서 그냥 배경만 말씀드렸고요.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자, 핵심 이겁니다. 우리가 결국 심전도라고 하는 ECG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자, ECG라고 하는 이 시그널, 이 센서는 정말 좋긴 한데, 문제는 여러분들 뭐 병원 가시면 심전도 검사하잖아요. 가슴이나 손, 발에 우리가 전극 같은 걸 달게 되는데, 여기 전극을 부착하는데,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 단 상태에서 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도 심전도 검사를 하려면 누워 있어야 돼요. 이걸 달고 발목이나 이런 데 달고.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을 우리가 웨어러블 기계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뭘 많이 하냐? 자, 이걸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간단하게 이 사람이 우울한지 불안한지를 보기 위해서 자, Beck's Depression Inventory라고 하는 BDI라고 부르는 이 의학적인 검사를 해요. 이건 설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불안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렵게는 얘기 안 드리고요. 그냥 뭐 이런 불안 종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 백스 스코어 그러니까 백스 우울 검사랑 만약에 이 심전도의 수치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요걸 확인하면 우리가 이 불안이나 우울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응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본 거고 뭐 논문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이 검사에 대한 소개고 뭐 백스 우울 척도는 뭐몇 점에 몇 문항으로 돼 있고 자, 21의 문항으로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고 자, 그다음에 뭐 상태 특정 불안을 척도하는 검사가 또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검사 있고 그냥 예. 그다음에 요거 몇 문항이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이쪽 도메인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자, 이게 그러면 연속형 변수냐, 네, 아니면 범주형 변수냐, 예, 좀 쓰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 마이닝 우리가 방법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코릴레이션도 만약에 이게 범주형으로만 돼 있으면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점수화가 돼 있어야 각 점수끼리의 상관성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점수화 돼 있으니까 둘 다 쓸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 시그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ECG도 보시면 ECG는 당연히 시그널 데이터니까 당연히 숫자로 돼 있겠죠. 예. 실험 데이터 어떻게 취득했냐 뭐 이것도 좀 생략하겠습니다. 뭐 전문적인 거니까 어디다 부착하고 어떤 파라미터를 수집을 했어요. 자, 뭐 등등등 수집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생체 신호하고 뭐 이런 파라미터를 썼다. 참고로 뭐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아까 보셨던 X1, X2가 주관적인 설문이었고 하나는 우리가 이 그 심전도인데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타입이 그걸 알아야 어쨌든 각각 항목도 알면 좋은데 일단은 분석하려면 이것이 명목형이냐 연속형이냐 이게 매칭이 되느냐 그걸 아셔야겠죠. 둘 다 우리가 연속형인 걸 확인했어요. 숫자 형태예요. 맞죠? 그래서 자, 뭐 이런 식은 그냥 각각의 그 이시주에 대한 식이니까 그냥 뭐 웃어 넘기면서 넘기시면 되고 뭐 주파수 영역도 그냥 뭐 그런 거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시주에 대한 각각 지표에 대한 설명인데 그렇구나 뭐 그래 그래 넘어가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요 결과값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자 주관적 설문 평가지 수치하고 자, 이 심전도 파라미터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자, 지금 우리가 아까 매트리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요. 요거 우리가 아까 보셨을 때 요거 있죠, 요거 요걸 제가 요 지금 상관분석 표라고 그랬죠. 자, 요 표를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뭐가 다르냐면 요 보시는 요 이제 p 밸류라는 거 유의 수준이라고 그래요. 유의 수준. 이제 이게
의미 있는 값이다. 나머지 이렇게 돼 있지 않는 건 의미 없는 값이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즉 지금 이게 신전도 값이고요. 신전도에 대한 각각의 지표고 위에 있는 게 주관적 검사지예요. 그러면 예, BDI라고 하는 주관적 검사는 자, 신전도 검사 중에서는 LF, HF 요 비율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관계가 없더라.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신체 반응이 관찰되더라도 그거는 우울 검사랑은 별로 크게 관계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일단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도 보시면 이거는 근데 지금 R 값을 보시면 0.239니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는 되지만 예, 의미는 있지만 아주 약한 관계다. 즉 다시 얘기하면 시그널 심전도는 불안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죠. 예측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선형 관계예요. 선형 관계 참고로. 자, 하지만 요거는 이제 불안에 관련된 검사입니다. 요 불안에 관련된 검사는 신전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LF랑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LF하고 HF의 비율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하지만 각각의 이런 거는 관계가 없다. TP랑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굳이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자, 뭐 이제 실험 환경이에요. 눈을 뜨고 하고 뭐 눈을 감고 하고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시각적인 두려움을 또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 불안을 측정했을 때 관계 있냐 뭐 그런 걸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구 예시가 되는 거죠. 연구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세요. 제가 만약에 10년도만으로 제가 만약에 불안을 예측하는 AI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연구를 통해서 주요한 지금 예를 들면 변수를 알아냈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변수만 집어넣어서 모델을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자, 이런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들어가면 이게 노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시그널만 우리가 뽑아서 아주 아주 옵티멀한 프리디션을 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고찰이나 결론이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랬나, 네, 뭐 이런 지표가 왜 어떤 지표는 의미가 있고 왜 없냐, 뭐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길게 말씀을 드린 거는 다른 것보다 자 이렇게 응용이 되더라 요 산점도 요 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내용이고요.